자, 여러분들 이제 황교안과 곽상도를 과연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황교안, 곽상도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일단 두 사람을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 황교안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비관적인 전망인데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두 번째는 좋은 소식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왜 황교안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처벌이 쉽지 않느냐, 왜 좀 어렵냐. 자, 황교안은 이 직권남용죄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할 때 경찰에 대해서 수사 방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때는 본인이 장관이 막 되자마자여서 본인이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 황교안이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의혹이 되는 그 직권남용 행위 부분은 뭐냐면은 2013년 8월 이후에 김학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수사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데, 검찰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에 직권남용 좀 관여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에 또 한 차례 혐의없음 처분이 나는데, 그 두 번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서 과연 개입을 했느냐, 요거죠. 자, 그런데 여기 상대가 누구예요? 검사들죠. 검사.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곽상도랑 다릅니다. 곽상도가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대상자가 경찰들이에요. 경찰. 최초로 김학의를 내사하던,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서 김학의가 맞다라고 해서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그 경찰관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들은 곽상도라고 하는 검사 출신하고 사이에서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곽상도는 이미 검찰을 떠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 그런 상황이고, 경찰과 검찰은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들이,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일관되게 우리 직권남용 수사방해 당했다라고 진술할 거예요.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에 비해서 검사들은 직권남용을 내가 당했다라고 진술할 리가 없습니다. 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요, 설령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변호사가 되더라도 법조계에 계속 울타리에 남아있어요. 법조계는 하나의 한울타리입니다. 한울타리. 판사, 검사에서 그만두더라도 여전히 변호사가 돼서 또 재판하러 법정에 가거나 수사 변호를 맡으러 검찰청에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검사 출신들은 변호사가 되더라도 판사, 검사들과 이 척지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황교안 장관이 그때 저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라고 양심선언을 할 만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 별로 없을 거예요. 이탄희 판사 같은 그런 양심적이고 정말 용기 있는 그런 판사, 또는 이문정 검사님 같은 분들, 서지영 검사님이나 이런 안명 검사님 같은 분들이라면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 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던 그 검사들은 분명히 황교안, 김학의 이쪽하고 다 가까운 사람들일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 척지는 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직권남용을 밝히기가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황교안이 자한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계속 공격해 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박영선 의원께서 어저께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였고요. 예, 그런 식의 계속 정치적으로 공세를 해 나가야 됩니다. 설령 직권남용죄가 로 처벌되기 힘들더라도, 그리고 계속 특검을 주장해야 됩니다. 특검으로 가면은 혹시 몰라요. 그러면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중에 일부가 양심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황교안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라고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런 것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검으로 가면은 가능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하면은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이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곽상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곽상도는 상대적으로 입증하기 쉽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 언론 보도 보면은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박근혜 청와대 직권남용 혐의 입증할 주요 단서, 그러니까 보고 못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주 단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김학의 수사팀 경찰 관계자들이 청와대 대면해서 보고한 그 날짜를 특정해가지고 3월 5일이라고 날짜를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특정되면은 이것은 입증하기가 더더욱 쉬워지는 것이고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예요. 곽상도가 이런 주장을 했었죠. 경찰이 김학의 차관 의혹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게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경찰이 살펴보는 게 없다라고 허위보고 있다. 그래서 질책했다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주장이에요. 자, 경찰이 민정수석에게 이렇게 허위보고할 이유가 없고요. 허위보고했다가 나중에 다 들통나게 돼 있는데, 이 내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 알려지게 돼 있는데 이거를 허위보고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책했다라는 표현,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경찰에게 질책할 이유가 없거든요. 야단을 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게 허위보고가 아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수사하면 안 되는데, VIP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수사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질책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 차관 임명을 전후해서 김기용이라는 경찰청장이 갑자기 사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의심적인 정황들이죠. 이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점점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김학의에 대해서 보고한 사람이 청와대 수석급이었다. 그래서 정무수석 또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을 암시를 했죠. 예, 여기까지 이 황교안과 곽상도에 대한 처벌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